이현섭의 자는 석유, 호는 우헌, 본관은 연안이며 송호 이진 선생의 11세 손이다. 헌종 때인 1844년에 군의군 중리에서 태어났다. 고종 22년인 1885년에 성균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1886년 봄에 평안도 철산으로 유배되었다. 당시 여러 외척들이 궁중에서 정권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유기호, 이만흥, 이중린, 조영기, 이수학, 이명현 등 한 시대를 주름잡던 영남에 이름난 선비들이 중상모략으로 유배되었다. 이때 이현섭과 형 진사 이현무 또한 견책을 받은 것이다. 1894년 6월 일본의 오토리 게이스케가 군대를 거느리고 대궐을 침범한 것을 보고 나랏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 이현섭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예안 청량산 아래 양평리로 이주하였다. 1910년 8월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현섭은 분개하여 원수의 나라, 백성으로는 살 수 없다는 뜻을 세우고 머리 빗고 세수하는 일을 그만두며 문을 닫아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5일부터 점심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다만 아침과 저녁은 올리게 하되 식사량을 줄였다. 일찍이 그 뜻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9월 15일 이현섭이 마침내 탄식하며 가족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비록 못난 사람이나 나라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 사람 대하기가 부끄럽고 하늘을 우러러 죄를 진 것 같았다. 원수의 백성은 될 수 없어 일찍이 마음으로 죽기를 맹세하였으나 구차하게 오늘날까지 목숨을 연명한 것은 멀리 외지로 이사 온 지 10년에 의지할 때는 너희들 몇 분인데 봉영이와 근우가 병들어 누운 채 여러 달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 어찌 차마 내 뜻을 펴겠다고 함께 죽겠는가. 좀 더 기다린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식과 조카들이 모두 울며 가나자 이현섭은 말하였다. 내가 임금을 섬긴 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죽을 필요는 없겠으나 내 몸을 깨끗이 하고 편안히 하여 치욕을 당하면서 구차히 살고 싶지 않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10월 1일이 되자 말하였다. 봉영이와 근우가 좀 나았으니 내 뜻을 실행할 수 있겠다. 지금부터 끼니를 올리지 말아라. 얼마 후 다시 말하였다. 할아버지 제사가 5일이다. 이왕에 연명하였으니 조금 기다렸다가 뜻을 펴야겠다. 그리고 끼니를 올리라고 명하였다. 5일이 되자 마침내 식사를 끊었다. 9일에 고을의 전폐를 없앴다는 소식을 듣고 밖에 자리를 펴도록 명하더니 세수하고 의관을 갖추어 남쪽을 향해 통곡하며 4번 절하였다. 장조카 이인영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비록 장손은 아니나 이토록 극심한 변을 당하고서 전처럼 사묘를 받드는 것이 마음으로 매우 미안하다. 처음 합방 소식을 들었을 때 곧바로 위패를 묻고 싶었으나 우선 미룬 것은 신중을 기한 것이다. 변이 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 곧 결단하여 시행하고 싶구나. 이인영이 울면서 물러나 마침내 위패를 땅에 묻었다. 제삿날이 되자 이현섭이 친히 조상에게 고하는 글을 읽으면서 잠시 통곡하였다. 얼마 후 일본인 아타 나카이치가 순사를 데리고 와서 물었다. 상사 대인 이공이 식사를 끊은 지 여러 날이라고 하니 과연 그런가? 이봉령이 그렇다? 라고 하였다. 대인 이공이 호적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일본이 만든 호적이라 의리상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것이다. 아타 순사가 차고 있던 칼을 풀고 모자를 벗더니 뵙기를 청하자 이현섭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리나라가 내 나라에 무슨 원한이 있는가? 임진왜란 때는 두 능을 욕보이더니 1894년에는 왕비를 시해하고 이어서 임금의 머리를 강제로 깎았으며 우리 강토를 빼앗으려 임금을 별궁에 가두고 나라를 강제로 병탄하였다. 이제 또 종묘의 위패를 남쪽으로 옮기고 일본 깃발을 사방에 세우니 내가 홀로 나라의 형세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어찌 차마 몸을 굽혀 굴욕을 당하면서 한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크게 꾸짖어 물리쳤다. 아타 순사가 공은 범과 같은 인물이다.
라고 하더니 마침내 물러갔다. 23일 밤 가보년 성균관에 있을 때를 추억하며 시 한 수를 지었다. 이효영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생각해보니 서두르지 않으면 나 때문에 원근의 지인들이 고초를 당할 것 같아 실로 불안하다. 그렇게 되면 나도 괴롭고 너희들도 괴로울 것이다. 지난번 을사의 변으로 서울에 갔을 때 내가 오늘 같은 날을 위해 물건을 하나 준비해 두었다. 그날 밤 인적이 드물 때 마침내 약을 마셨다. 약이 오래되어 효과는 없었으나 이때부터 기력과 정신이 크게 쇠하였다. 얼마 후 가족들에게 부축해 일으키도록 명하더니 건을 바로 쓰고 의복을 갖춰 입었다. 문을 열고 서쪽을 향하여 한동안 흐느껴 울다가 혼절하여 쓰러졌다. 가족들이 큰 소리로 울자 서서히 다시 깨어나며 손을 저어 제지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다음 날 아침 진시였다. 유록 한 편이 있다. 가족들이 이현섭의 유언에 따라 혼백을 하지 않고 다만 빈자리만 마련하였다.